네, 다시 스마일쌤입니다. 네, 첫 시간에 2차 함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정신이 없었죠?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고서 이제 2차 함수라는 이 개념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2차 함수의 형태라던가 함수식의 형태라던가 2차 함수가 그래프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이제 막 샵 1, 샵 2를 해놨는데, 이거는 실제 이 문제에 많이 적용되는 그런 개념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개념에 가까우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샵을 다시 이제 부여해서 또 정리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샵은요. 함수식의 형태입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의 식의 형태. 2차 함수의 식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거나 뒤에 문제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막 x에 대해서 뭔가 묶여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x랑 뭐 x가 여기저기 그냥 풀어져 있는 게 있어요. x가 먼저 풀어져 있는 친구부터 써볼게요. 이 친구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2차 함수가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는요, 이게 y는 fx라는 이 함수인데, 그 중에 이 fx라는 이 식이 2차식이라고 했었죠. 2차식인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식에서 미지수는 정해지지 않은 수로, 여기선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이 숫자는 x와 y예요. 그래서 x랑 y, x,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숫자를 넣어줄 건데,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미지수가 아니고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상수인데,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지금 뭐 미지수처럼 보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A, B, C는 상수예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A가 1이고 B가 뭐 마이너스 2고 C가 4고 막 이런 식으로 얘네는 하나로 딱 정해지는 그런 숫자가 될 거예요. 다만 그 하나가 어떤 숫자인지는 아직 여기다가 써놓지 않고 그냥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요. 그거는 바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요,
만약 a가 0이라면 y는 0x제곱 막 이렇게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0이랑 어떤 것을 곱해도 다 0이 돼버려요. 죄송해요. 0은 어떤 걸 곱해도 다 0이 돼버리니까 얘는 통째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이 함수식은 y는 bx 플러스 c라는 식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fx 함수식의 fx라는 이 식이 보면 bx 플러스 c가 되어서 여기서 제일 차수가 큰 친구의 차수가 1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2차 함수가 아니에요. 2차 함수가 아니고 얘는 이제 1차 함수가 되어버려요. 2차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2차 함수의 식의 형태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2차 함수는 이 x제곱 이 최고차 항이 제 차수가 2인 그 x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가요. 개수라는 애가 반드시 이렇게 0이 되면 안 돼요. 0이 아닌 수여야 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도 되고 플러스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가 돼도 되고 플러스가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a가 a 자리에 뭐 마이너스 1이 오든 1이 오든 마이너스 4가 오든 플러스 3이 오든 a 뒤에 있는 이 x제곱이라는 친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전히 2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 자리에는 0만 오지 않으면 뭐든 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x제곱, x 막 이런 식으로 x가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이 저항이 막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이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친구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올 친구랑 좀 상반되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 일반형이라는 친구의 장점은 x제곱, x 그리고 c라는 이 상수 항에 대해서 x제곱의 개수 a죠. x의 개수 b죠. 그리고 상수항 c죠. 이런 친구들을 알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친구는 얘랑 반대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x제곱, x의 개수, 또 상수항 같은 거를 알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또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요. x가 막 어디에 묶여 있어요. 네, 여기도 a라는 친구는 상수고요. x랑 y만 미지수예요.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p도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a, p, q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a가 0이 되어버리면요. 이 친구를 이제 나중에 빼서 전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a가 0이 되면 또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 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a는 0이 되면 안 돼요.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2차 함수식이 나타내지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는 근데 되게 독특하죠. x 빼기 뭘로 이렇게 막 묶여져 있고, 그리고 뭐 q라는 이 상수는 하나 따로 떨어져 있고 그렇죠. 대체 뭘 기준으로 묶었는지 이건 뭘까? 네,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제가 이 2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p는 누구고 뭐 q는 또 여기서 왜 나오는 건지, 이 표준형이라는 친구는 대체 x를 이 가로 안에 넣고 이 x 마이너스 p 해가지고 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제곱이 막 나오고 막 이런 이상한 식이 또 나오는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일반형이랑 표준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특징. 2차 함수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세 가지를 그냥 다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거기다가 적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2차 함수는요, 볼록성을 가져요. 볼록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대칭성을 가져요. 대칭성을 가집니다. 그리고요, 2차 함수는요, 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집니다. 네.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죄송해요. 볼록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해요. 자, 이게 왼쪽이 아래로 볼록하고
오른쪽이 위로 볼록하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하거나 또는 아래로 볼록한데요. 이거는 이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결정하는 거는 바로 A라는 X제곱의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결정을 해줘요. 네, 이 친구가 얘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알려줘요. 그래서 A가요, 만약에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합니다. 반대로 A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합니다. 위로 볼록해요. 그래서 얘는 1번은 첫 번째 그림은 A는 0보다 큰 경우고 두 번째 그림은 A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이 대칭성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축이 있어요. 어떤 이런 대칭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랑 이렇게 얘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혹시 이건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A4 용지를 A4 용지예요. 이건 A4 용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A4 용지를 이렇게 여기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딱 접었어요. 딱 접어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듯하게 완전 똑바르게 이렇게 접으면은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랑 결국에는 같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얘가 이제 대칭축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같다는 거. 이런 게 대칭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얘는 검정색으로 바꿔놓고. 자, 그래서 대칭성을 이제 이 그림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대칭성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그냥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인간이 그린 거라서 좀 대칭이 맞지 않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눈으로 좀 바라봐 주셔서 이게 대칭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또는 0보다 작거나 다 이렇게 대칭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축은 대체 어떤 축일까? 이 축은 뭘까? 이 축이 그냥 그냥 아무 축이나 되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좌표평면에 배웠죠. 그럼 정말 이게 A가 0보다 큰 친구는 여기 이렇게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 a가 0보다 작은 친구도 이렇게 막 아무데나 막 그려질 수 있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축이 어떤 축인가 하는 거를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축을 나타내는 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축의 방정식. 그리고 이 축의 방정식은요, 지금 보면은 x는 어떤 한 숫자가 돼 있을 거고, 그리고 y는 사실 무한대라고 봐도 무한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x 값은 일정하고 축의 방정식을 보면 축의 특징을 보면요, x는 일정하고 y만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의 식은요, x가 일정하니까 이 일정한 값을 써주면 일정한 친구에 대해서, 그래서 x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x가 뭐라고 특정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y 값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혹시 앞에 2차 방정식 식에서 p 기억나시나요? 네, 죄송해요. 네, 여기 있었죠. 이 이상하게 x랑 막 빼기 해가지고 묶여 있었던, 네, 이게 축의 방정식에 그걸 나타내는 그 p였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차 함수의 특징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a가 0보다 큰 경우에 여기가 이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아래로 볼록해서 제일 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한없이 쭉 뻗어갈 수 있죠.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되게 돼 있지만 사실 여기를 얼마든지 이러고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가지는데요. 네. 이 최소값을 가지는 이 지점을 가지고 이제 꼭지점이라고 할 거고요. 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저 위에 제일 높은 거 한 점이 있고, 그 아래로는 사실 얼마든지 쭉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을 가져요. 최대값을 가지고요. 또 이 최대값을 꼭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꼭지점, 최소값, 이 값도 이제 하나씩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꼭지점은요, x는 지금 보이죠? 바로 x는 이 축의 방정식에 있는 것과 같은 p입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은 축의 방정식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p, y좌표는 q입니다. 혹시 q 또 기억하시나요? 네, q도 위에서 보면은 표준형에서 여기에 있었던 친구죠. 네, 이 친구가 꼭지점에 들어가는 친구였습니다.
또 여기서도 오른쪽에서도 P, Q 이게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최대값, 최소값은 이 y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y값.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이제 q가 되는 거고, 또 여기서도 최대값도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 2차 함수의 마지막 특징,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고 꼭지점을 가져요. 그래서 꼭지점은 축의 방정식 위에 있는데,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p일 때 꼭지점의 x좌표는 p였고, 이제 p, q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볼록성.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 a가 뭐였죠? a는 x제곱 이 앞에 쓰여진 친구였어요. x제곱 앞에 쓰여진 친구가 a였어요. 이게 양수인 경우는 아래로 볼록했죠. 그리고 이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했어요. 그리고요, 2차 함수는 두 번째로 또 대칭성을 지녔죠. 대칭성을 지녔는데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었냐면은 x는 p라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대칭이었어요. 이거는 a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또 공통적이었죠. 그리고 2차 함수는 마지막으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이 축의 방정식, 이걸 가지고 이제 좌표를 나타낼 텐데, 꼭지점의 좌표 나타내는데, 그래서 꼭지점에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은 최소값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최대값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의 특징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반형과 표준형의 장단점을 한 번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일반형이 어떤 친구였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여기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일반형은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처럼 이렇게 x제곱, x, 그리고 상수 c, 이거를 한눈에 딱 구별해서 보여주는 친구였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었죠. 표준형은 좀 독특했어요. y는 뭐 a하고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막 이런 식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일반형의 그리고 표준형의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써보겠습니다. 장점, 단점. 네, 일반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제곱, x의 개수,
그러니까 이 A 또는 B 이런 거예요. A, B. 그리고 상수 C. 상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는 이런 장점을 가져요. 그러면 얘네 둘이 성격이 좀 상반된다 그랬으니까 일반형의 장점은 표준형의 단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표준형은 x제곱, x의 개수, 상수를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단점을 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형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표준형은요, 아까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막 살펴봤을 때 표준형에 나와 있는 이 P, Q 가지고 막 추계 방정식도 나타내고 꼭지점도 찾아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준형은 비록 막 일반형처럼 x제곱, x의 개수, 뭐 상수를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추계 방정식, 식과 꼭지점, 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죠. 최대값, 최소값, 최소값을 쉽게 알 수 있다. 식에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표준형의 장점은 일반형의 단점이겠죠. 그래서 이 추계 방정식 그냥 칸이 작아서 축약을 해서 그냥 좀 써볼게요. 축방 그리고 꼭지점 최대값 최소값. 네, 이 친구들은 딱히 줄여 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쉽게 알기 어려운.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식의 형태, 일반형, 그리고 표준형이 있다는 거 알아봤고요. 일반형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표준형은 y는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식에서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인 a는 항상 0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0이 되면은 만약에 얘가 0이 되면 이렇게 이 x제곱 이 항이 없어져서 이 함수는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2차 함수는 볼록성을 지닌다고 했죠.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특징은 대칭성을 가진다는 거였는데 추계 방정식이 x는 p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최소값을 가지고 a가 0보다 작으면 최대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 2차 함수 그래프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이 축의 방정식 그래프랑 식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우선은 A는 그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얘가 이제 그건 거죠. 축의 방정식에 즉 x는 p에 들어가는 그 p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더해주는 요 q는 어떤 q냐면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나타내는 그 q였어요. 그리고 이 p랑 q는 또 꼭지점을 나타내는 꼭지점의 좌표에 들어가는 그 p랑 q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앞 시간에 먼저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식의 형태랑 특징 그리고 일반형과 표준형의 장점과 단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아직 뒤에 문제 안 풀어보셨다면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또 해설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번 수업에서 정리해드린 이 2차 함수의 식의 형태랑 2차 함수의 특징 이 부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은 많이 어렵지 않게 잘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문제풀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